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은 태풍의 눈 속에 있는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이번 주에 알아본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변화 분석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하려는 분들께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대한 넓게 많이 또 길게 봐두셔라, 이 이야기입니다. 경주마처럼 어떻게 한 곳만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나중에는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착시가 들고, 또 이게 나중에는 싼 건지 비싼 건지 적정한 가격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도 팔 때도 다 해당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의 해피엔딩을 위하여 오늘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최근 거래된 강남구 아파트 가격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고가 거래가 있기도 하고 또 의외의 가격 하락폭도 있고 정말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은. 먼저 강남구 도곡동으로 가봅니다. 도곡 렉슬 27평이 최근에 18억 3,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002세대 매머드급 규모 단지이고 여기 2006년 아파트입니다. 여기 사실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 드리면 강남 세브란스 병원, 대치동 학원가, 그리고 뛰어난 학군, 그리고 양재천 등이 그냥 걸어서 다 가능합니다. 아니 그냥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있다, 한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아주 잘 아는데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요거는 그냥 동네 편의점 정도 아니면 마트 정도로 생각합니다. 제가 더 추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24억 6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6억 3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야, 부비, 이거 강남 아파트는 다 상승 중인데 이게 뭔 소리야? 이거 특수거래 아니니? 증여겠지. 이거 한 건만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자, 3월 달에는 같은 평형이 거래가 2건 됐습니다. 2건. 그런데 18억 7,500만 원이 먼저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18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평형 때는 계속해서 하락 그래프를 그리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야, 부비, 둔촌주공도 지금 같은 평수가 20억이 넘어갈 건데 지금 18억 솔솔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니 이게? 부비 이 새끼 너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요즘 부동산 카페마다 둔촌주공이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18억 솔솔 이러면서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여기는 강남 접근성 이런 거 따질 게 아니고 여기 자체가 그냥 강남입니다. 저 같으면 같은 동이면 이번에는 바로 또 옆에 개포동 보겠습니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26평이 1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층 이런 거 아니고 14층입니다. 2296세대 역시나 여기 대단지이고 2020년 아파트 신축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22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5억 4천만 원 하락한 거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4%입니다. 여기도 또한 너무 유명한 아파트라서 다들 아실 거라서 특별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동산 추세를 한번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 아파트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전용면적 59제곱미터 3월달 거래는 19억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억 9천만 원,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또 17억 거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자, 요것만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도 한번 보면 2월 달에 2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3월 달에는 이게 또 2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자, 이번에는 개포동 대치 2단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리모델링 이슈가 있죠. 강남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라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결국 모든 문제는 그냥 돈이죠. 돈. 대치 2단지 17평이 최근에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1758세대 1992년 아파트입니다. 대치 2단지.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4억 9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5억 4천만 원 하락한 상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률은 무려 마이너스 36%입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실 가격 흐름 또 알려드리면 여기가 작년 가을에는 지금 12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11억 4천만 원
4,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이렇게 하락을 했고 2월 달에는 10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9억 5천만 원에 여기가 지금 거래가 된 겁니다. 가격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이제 자, 물론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강남도 아파트 단지별로 정말 다양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기존 최고가에 뭐 거의 근접한 가격에 거래가 된 곳도 물론 몇 군데 있습니다. 딱히 이게 뭐라고 흐름을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신축도 각자 다른 흐름, 구축도 각자 다른 흐름, 뭐 이게 옆도 바로 옆 동네인데 또 전혀 다른 부동산 흐름, 강남 안에서도 정말 치열한 눈치 싸움 중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언론이나 부동산 카페 등에서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이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정말 다양한 상황을 지켜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 되게 만들려고 정말 솔선수범해서 여러분께 좋은 부동산 정보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주는 건 자기들 돈 벌려고 여러분께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광명시로 가봅니다. 사실상 서울과 붙어 있고 김포가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을 지역이 바로 광명입니다. 아파트 많고 재건축이 줄줄이 있을 지역이라 가격 변화를 유심히 봐야 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먼저 일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직동 여기는 뭐냐, 광명역 KTX를 기점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들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케아도 있고요. 특징은 지난 가격 하락기 때 여기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낙차를 보이다가 이 동네가 부동산 반등기 때 뭐 철산동, 광명동 이런 데 재건축, 재개발 이때 분양할 때 요 기운에 편승해서 은근히 지금은 가격 회복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명시 하면 생각하는 뭐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요 동네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동네입니다.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36평이 최근에 10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430세대 그리고 2018년 아파트입니다. 이제 슬슬 뭐 2018년 정도면 신축급이라는 타이틀을 뗄 때가 되어 가긴 합니다. 좀 지나면 이제 한 2, 3년만 지나면 이제 10년차 다 돼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10년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파트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은 마이너스 4억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6%입니다. 지금 현재. 자, 유플래닛 광명 대시양 36평이 최근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1500세대고 2020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2021년에 15억 2천만 원 찍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2억 7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17%입니다. 이번에는 철산동으로 가봅니다. 철산 레미안자이 33평이 최근에 10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72세대이고 2009년 아파트입니다. 철산동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와 상대적으로 여기가 비교가 많이 되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3억 5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3억 3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4%입니다.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24평 요 최근에 여기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798세대 그러니까 미들급 규모고 대단지 아니에요. 그리고 2021년 아파트로 신축이라고 여기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7호선 철산역 뭐 역세권 요렇게까지도 보면 되긴 하는데 광명시가 대단지 아니고 미들급 규모의 신축급 아파트가 24평이 10여 가까이까지 올랐던 곳입니다. 30평대 아니고 24평이 그렇습니다. 광명시 24평 12여 지금 여기는 24평 같은 경우에 전세가가 한 6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각이 각자 좀 반대의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1억 8,5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입니다. 자, 이번에는 광명시 하안동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주공 7단지 보면은 19평짜리가 최근에 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342세대 1990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2021년에 6억 4,6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2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7%입니다.
하안동 주공 5단지 아파트 여기가 24평이 4억 2,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176세대이고 1990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6억 6천만원, 그리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2억 4천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자, 광명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요게 마이너스 35% 이상 푹푹 하락했던 가격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반등한 상황이고, 최저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 요 사이쯤에서 가격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그에 반해서 재건축이 예정된 그런 단지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마이너스 35% 정도의 가격 하락폭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재건축이 이제 돈 벌기에는 끝난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기에는 여기도 재건축 예정지가 기대감을 안고 수요가 막 몰렸다가 급격하게 그 뒤에 하락을 했고, 하락할 때 다 같이 하락했고, 광명시의 다른 신축급 아파트들이 이제 반등을 해서 조금 쫓아올 때 이때 따라오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서 계속 있는 그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그리고 중동발 전쟁, 요걸로 이제 유가가 폭등한다면 당분간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경기도 영끌 쪽의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더 큰 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광명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관악구의 부동산 하락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산꼭대기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제외하고 봉천동하고 신림동의 대단지 아파트들의 가격 변화 위주로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 단지나 입지가 정말 꽝인데 여기 하락률이 요즘에 작거나 오히려 요즘에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이유는 그동안에 거래가 없었거나 아니면 남들 오를 때 하나도 안 올랐었기 때문에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봉천동 두산아파트 43평이 최근에 10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01세대 규모이고 2000년 아파트입니다. 봉천역 역세권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지난 최고가는 14억 4,500만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3억 8천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6%입니다. 2018년에는 여기가 6억대에 거래가 됐었는데 대략 한 3년 만에 더블 이상 쳤던 그 아파트네요. 요즘은 10억대 수준에서 보합세를 나타냅니다. 벽산 블루밍 1차 아파트가 여기가 24평이 최근에 6억 7,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904세대이고 2003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이게 9억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2억 3천만원 하락한 거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그 옆에 관악 드림타운 한번 보겠습니다. 33평이 8억 3,300만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3,544세대 굉장히 큰 규모이고 2003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1억 5,500만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3억 2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7%. 이번에는 신림동으로 가봅니다.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35평이 6억 1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265세대이고 2006년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 점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지난 최고가는 8억 7천만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6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9%. 관악구 부동산 상황 정리합니다. 이곳은 평균적으로 하락률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도 어거지로 정리해 보자면 평균 마이너스 25% 정도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한 걸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거래가 많지도 않고 입지가 애매한 그런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동네는 일단 신림동, 봉천동 그 이름에서 이미 낙인이 꽤 강하게 찍혀 있고 그게 작용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주변 환경이 우수하지는 못합니다. 이 동네가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이 마이너스 25% 정도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맨 앞부분에 언급한 내용들로 인해서 하락률의 왜곡 현상이 다른 곳보다 조금 심한 편입니다. 여기가 오늘은 서초구 아파트의 하락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실상부 강남 투탑인데 요즘은 강남보다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서초동 그랑자이 45평이 3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446세대이고 2021년 아파트입니다. 여기 그 뱅뱅 사거리에 있던 그 다 쓰러져 가던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한 거 맞습니다. 이거 뱅뱅 사거리에 술 마시러 돌아다닐 게 아니고 그때 무지개 아파트를 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지만 사실 뭐 그때도 저는 무지개 아파트 살 돈 없었어요. 지난 최고가는 45억이었으며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5%입니다. 34평도 여기가 거래가 됐는데 34평은 3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33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3억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8%입니다. 서초동 레미안 STG 33평이 26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93세대 2018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29억이었네요.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2억 9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번에는 잠원동으로 가봅니다. 신반포 4차 아파트 31평이 2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212세대 1979년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이슈가 당연히 큰 곳이고 부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유심히 째려보는 바로 거기 맞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에 31억 5천만 원이었고 이게 24억까지 쭉 이렇게 빠졌다가 요즘에 다시 28억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3억 5천만 원 하락한 가격이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신반포 2차 아파트 25평이 최근에 2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72세대 1978년 아파트입니다. 역시나 뭐 재건축 이슈 여기도 큽니다. 지난 최고가가 여기는 26억 5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2억 2천만 원 하락한 수준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8%. 서초구 반포동 이번에 반포 서밋입니다. 35평이 최근에 2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64세대로 뭐 대단지는 아니지만 2018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31억 9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3억 5천만 원 하락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서초구 부동산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률은 뭐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 전환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보이시죠? 그 이유 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거에 좀 더해서 서초구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오른 게 요게 데이터에 과표집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댓글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정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